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분야가 교육 패러다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더 발전한 AI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동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던 이런 교육 시스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AI를 창의적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려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AI는 향후 어떤 식으로든 교실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문제들에 AI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AI를 과제와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부정행위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AI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 역할과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챗GPT가 학생들의 과제물 작업에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도구로 금세 인식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이르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과제 챗GPT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챗GPT가 과제의 답을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죠. 교육계의 초기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챗GPT의 사용은 음지로 숨어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용과 남용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과거의 교육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정보를 잘 찾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찾은 정보를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코파일럿을 통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이미 도입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결국 AI 기술과 공존하면서 이런 유용한 툴을 사용할 테니 무작정 못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AI가 어떤 데이터로 트레이닝돼 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터무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배우고 이를 인식하는 비판적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저희 교육에서 집중해야 할 분야를 꼽는다면 다시금 창의성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창의성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베토벤이나 스티브 잡스 혹은 건축의 거장 안토니오 가우디 같은 인물일 것입니다. 이들의 창의성을 전문적 창의성을 하고 구분하겠습니다. 사회나 조직의 인정 그리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학습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심미적인 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창의성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 창의성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독창적 아이디어와 행동을 아우르는 개념이자 남들과 다르게 사물이나 현상, 문제를 바라보는 독창성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지칭합니다. 저는 이 독창성과 비판적 사고 역량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인간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독창적 유연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질문을 통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증하거나 생성형 AI를 영감의 발판으로 활용하여 창작물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필요한 일상적 창의성을 더 키우는 방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단기간에 습득하거나 공부로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NC에서는 이전부터 창의를 배양하는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2019년에 대학 내에 오픈한 프로젝토리라는 공간입니다. 프로젝토리는 각자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펼치는 실험실의 의미를 담은 네임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마음껏 시도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 도전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토리를 통해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맞이할 아이들이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했습니다. 일상적 창의성은 보통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산물이나 아이디어,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회나 조직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는 내적인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창의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교육 환경 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또 프로젝토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문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용의 문화가 창의적 자신감을 키운다고 믿고 프로젝토리 활동에 관용의 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녹여냈습니다. 프로젝토에 오는 아이들은 서로의 나이를 묻지 않고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르며 수평어를 통해서 대화합니다. 또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진행 방식까지 모두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프로젝트를 대할 때 실패와 성공 또는 우열을 나누는 비교나 평가 없이 모두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환경 아래 활동하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프로젝토리를 경험한 아이들 13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해내는 자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 영역이 월등히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긍정적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 활동에 점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효율 중심의 해답을 도출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문학적 태도를 결합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방안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창의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다양성과 관용의 태도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점수로 계산하는 성적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고 평가한다면 그 안에는 창의성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독창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또 이루어질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산업계와 학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문명 대전환의 갈림길에 선 인간의 미래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전환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명 발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정보와 그럴듯함에 속지 않으면서 일상적 창의성을 발현하여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학습자로서 여러분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또 여러분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역할은 항상 인간의 창조 활동을 돕는 보조자입니다. 창조는 결국 우리 인간의 창의적 의지와 창의적 태도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 AI가 그 창조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 도울 수 있고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인간의 능력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길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학습하며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와 연결지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술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 부작용을 판단하는 것 또한 인간의 몫입니다. AI도 창의적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AI를 사용한 창작자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결과물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리걸 시스템은 AI의 이런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정부 혹은 하나의 기업이나 한 사람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하나의 이슈에 대해 여러 입장이 공존할수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논의와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토론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